1시 57분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자, 그리고 정리하고 1시 57분에는 그럼 뭘 봐야 돼요? 레드불 시그널 뜨고 나서 추세적인 상승을 했거든요, 중장기. 정말 오랜만에 포스코 퓨처임에서 레드불 시그널이 이제 주봉상에도 포착이 되고, 제가 이런 타점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또 바라봤는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시장의 모습부터 좀 보면 미국 시장 영향으로 어제는 개파락 출발을 했으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역시 개파락 출발했으나 5일선을 딱 지켜주면서 매수세가 받쳐줬죠. 최근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미국 증시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겠으나 강하다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큰데 이 개파락을 하고 짧게 빠지다가도 또 만회를 하면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정말 계속 빠진다면 정말 미중무역 전쟁 관련해서 히토류 그리고 이런 지수 인버스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움직임이 어제는 나왔었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우리나라 잘 마치고 미국 시장이 급등을 또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 회복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마감을 했고, 엔비디아라든지 특히 이제 브로드컴이 급등을 했죠. 오픈AI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장 전에, 프리마켓 전에 딱 미국 시장 상황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늘도 좀 상승을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어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3%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지수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진 게 여기를 제가 딱 찍어 볼게요. 잘 지키다가 여기서부터 왜 급락을 했을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프리마켓에선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는 신고가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장 시간을 딱 찍어보면 정규장 개파락 출발을 했고 생명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5분분 기준으로 암흑기 속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요 차트 딱 추세를 보고 베팅을 해야겠다 라는 매매를 한다면 안 해야겠죠. 오늘 그냥 삼성전자는 코스닥 지수가 12시 48분부터 이렇게 와장창 기울기를 세게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12시 48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미 안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그냥 계속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올라갔던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예를 들어서 PSK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 보시면 역시 PSK도 어때요? 여기가 프리마켓이에요. 시작과 함께 정규장부터 내내 하락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빠지니까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계속 한 겁니다. 자, 삼성전자 받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뚜렷하네요. 요 자리가 딱 SK하이닉스가 지키다가 저점이 나왔고 반등하나 그렇지 않았죠. 또 내려가면서 계속 지키던 자리를 깨는 시간이 역시 12시 48분입니다. 자, 보시면 흥하해운이 움직임이 어제도 살짝 있었고 오늘도 중간중간 있었는데 급등을 하더라고요. 1시 7분에 속보 기사가 있었어요. 중국 상무부에서 하나오션 산하 미국 자회사 반제재 조치 발표. 이러니까 이제 또 최근에 지수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인데,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지금 뉴스가 1시 7분에 나왔고 1시 6분에 요 속보 기사가 나오면서 하나오션은 하락을 했고 흥하해운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수가 좀 흔들릴 때 이 지수를 보조지표 삼아가지고 이 지수 인버스 종목이라든지 이제 지수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흥하해운 마지막 쯤에는 제가 짧게 손절을 좀 가져갔었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많이 올라가고 나서 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조금만 흔들리면 흔들려 줬어요.
그래서 본절선에서 좀 마무리를 했었고, 본절선에서 좀 끊어가다가 베팅을 했습니다. 요때 이제 저도 뉴스를 좀 확인하고, 요게 지금 왜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지수가 계속 빠지는 모습에서 베팅을 했고요. 자, 여기를 찍어 볼게요. 여기 딱 1분봉 상황에서 1시 57분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멤버십 교육방 때 1시 57분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빠졌다가 이제 좀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다.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1시 지금 56분이죠. 지수가 빠졌다가 요거 지수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요 1분봉으로 볼까요? 1시 57분에 지뢰 시그널이 떴습니다. 1시 57분 찍어볼게요. 1시 57분이면은 여기에요. 자, 지수가 계속 빠지다가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보이고, 그러면서 직전에 고점을 처음으로 뚫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교육방 때도 이제 삼성전자에도 의미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지수 추세 전환 시그널. 코스닥 차트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쭉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미 반도체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요. 자, 이렇게 지수가 가다가 여기서 지뢰 시그널이 발생하네요. 33분에. 그러면 뭘 봐야 돼요? 흥하해요. 오전에는 일찍이 그 유니온 머티리얼도 어제도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몇 차례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챙기고 요땐 추가 매수 하다가 좀 생명선 구간까지 보다가 그냥 에이 하고 잘라냈고요. 요 구간도 잘라내고 짧게 했어요. 아마 유니온 머티리얼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 속에서 지수가 막 또 다이나믹하게 빠졌다라고 했으면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수가 빠졌을 때 이제 지수 인버스로 움직였던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었고요. 오후에는 이제 유니온 머티보다 이제 시장에서 흥하해운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또 흔들리면 가장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 이제 흥하해운이었단 말이에요. 요 시간대에서는 2시 33분에 지뢰 시그널이 떴습니다. 지뢰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경계해줘야 될 시그널이잖아요. 요 앞쪽에도 볼까요? 지뢰 시그널 뜨고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세팅은 제가 생명선 지뢰 시그널 강의 수강하신 분들한테 다 드렸던 거잖아요. 이 지수 차트도 그냥 차트 똑같아요. 종목 차트 보는 거. 그래서 지뢰 시그널 뜨고, 자, 요렇게 다시 요 자리에서 지수가 다시 흔들릴 수 있는 모습에서 이제 저는 베팅을 했습니다. 요 시간대가 딱, 그죠? 지뢰 시그널 뜨면서 요 자리에서 베팅을 했고, 여기서부터 거의 한 7, 8% 정도 반응이 있었어요. 흥하해운이. 그리고 이제 지뢰 시그널 뜨고 건드려 봤다가 요때는 본절선에서 짧게 자르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다시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한미반도체 흥하해운을 저는 여기서 다 정리를 했지만 끝까지 들고 있었다라면 여기에서 정리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리하고 1시 57분에는 그럼 뭘 봐야 돼요? 기존에 잘 나가던 거 뭐가 있었나요? 기존에 잘 나가던 거, 오늘 기존에 좀 잘 나가던 게 로보스타. 오늘 장 초반에는 로봇 쪽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이런 앞쪽에서 보지 못하고 좀 급등을 할 때 뭐 이미 10% 이상 15% 가까이 올랐을 때 제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요 구간 제가 베팅을 하고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흔들렸었는데 정리를 하고 다시 보려고 했는데 정말 미친듯이 오늘 장 초반에 로봇 쪽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잘 나갔었던 종목들 보시면은 1시 57분 이후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추가 슈팅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를 좀 건드렸는데 오늘 보다가 요 흔들림에 잘 지키는 매매를 했고요. 시장이 계속 빠지다가 자, 제가 건드리기 시작한 자리가 역시 언제예요? 1시 57분 경이죠. 그때 지수 움직임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베팅을 하고 뭐 챙겨주면서 또 눌러줬을 때도 베팅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로보스타가 급등을 할 때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공략하고 요때 잘 챙기고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보다가 밀려나서 요때 그냥 저는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보진 않았습니다. 요때도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지뢰 시그널 뜨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하길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는 대부분 이제 조정을 받았고 SK하이닉스 5일선 위에 여전히 있고요.
하락 장악형 음봉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요게 아주 의미 있는 양봉은 아니거든요. 요게 의미가 있지. 지금 요 캔들 이후에 지금 요 캔들과 요 캔들은 이제 조정 구간인데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데 결국에 또 미국에 달려있긴 합니다. 요런 지금 자리. 제가 최근에 요런 캔들 딱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여줘야 되는지 차트게임 두 번째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물론 애프터 마켓이 있죠. 애프터 마켓에서 또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고, 자 어쨌든 반도체 쪽은 오늘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대부분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뭐 이거는 하락 장악형이지만 강하면 또 이렇게 음봉 먹으면 또 보면 되겠죠. 사실 이것도 경계해야 될 음봉이다. 5일선 살아있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대부분 종목이 전일 종가 대비 개파락 출발을 했다가 밀려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많았다면, 오늘은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반짝했다가 그냥 하락 추세, 음봉인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TLB도 그러니까 갭은 띄웠는데 음봉이에요. 신택 같은 경우도 뭐 이건 갭을 띄우지도 못했고, 오늘 좀 괜찮다라고 봤던 종목이 SKC였는데 뭐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양봉으로 마감했으면 이 양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요 자리를 덮는 양봉이 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퀄리타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조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5일선도 벗어나지 않고 뭐 제가 좀 건드려 봤었던 한미 반도체처럼 5일선 살아있고 여전히 맥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고,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장중에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이 시장의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시장 영향에 따라 뭐 덩달아 조정을 받았지만 큰 그림의 이상은 없어요. 뭐 내일 또 급등을 해도 되겠고,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요 캔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기준이 되는 요 정도 7만원 선을 벗어나면 매수세가 붙으면서 빠르게 또 회복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계속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고요. 로보티즈도 결국에 로보스타 영향으로 올라갔다가 또 시장 영향으로 또 로보스타 자체도 상한가 풀림이 지속되면서 쭉 조정을 받았는데 일본 그림은 좋습니다. 계속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현대 모백스도 급등했다가 조정을 계속 받았지만 역시 일본 차트는 멋진 모습에 있고, 자 그리고 오늘 동양 2호, 동양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동양 같은 경우도 뭐 매매를 좀 건드리긴 했는데 아주 뭐 재미를 보진 않았습니다. 요때도 그냥 짧게 손절했던 것 같고, 요때 그냥 먹고 마무리를 저는 했어요. 고려아연이 엄청난 급등을 했는데 아쉽게 고려아연을 매매하지 못하고 요거 보면서 KJ 정미를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요 자리에서 챙겨주면서 여기까지 끌고 갔었고요. 눌려줬을 때도 좀 봤었는데 요때는 다 분절선에서 나왔어요. 요때도 마찬가지고 탄력적으로 움직여 줬었던 KJ 정밀 요 종목을 이제 고려아연과 함께 좀 봤었고요. 아쉬운 종목이 양자 쪽에서 지금 다 풀렸네요. 이거 언제 풀렸어요? 제가 영상 녹화하고 있었을 때 좀 풀렸는데, 아이윈 플러스를 이 자리에서 봤거든요. 제가 ICTK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고 나서 ICTK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고 이 자리에서 아이윈 플러스를 좀 봤지만 놓쳤어요. 놓쳤고 라닉스라는 종목을 좀 보다가 그냥 정리를 했었습니다. 양자 쪽에서는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고 나왔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이 시장을 활용해서 시장의 흐름, 시장의 방향성 또한 역시 차트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차트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시장은 너무나 좋은 보조 지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강조를 드리고요. 2차전지 딱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오늘은 제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이게 어제는 이제 잘 지키는 매매가 됐었고 다시 공략해서 챙겨주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보시면 나와 있듯이 레드불 시그널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림이 살짝 있었는데 이날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짧게 매매를 했었고 오늘도 슈팅이 이렇게 이어진 모습입니다. 오늘은 뭐 매매를 하지는 못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어제 올려뒀던 포스팅 보시면 주봉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드불 시그널이 300거래일 동안 주봉 기준으로요. 300거래일 동안 3군데가 보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요때는 이제 생명선 아래에서의 레드불이고 뭐 그래도 올라가긴 했네요. 레드불 시그널 뜨고 나서 추세적인 상승을 했거든요. 중장기. 정말 오랜만에 포스코 퓨처엠에서 레드불 시그널이 이제 주봉상에도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좀 참고로.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뿐만 아니라 LNF도 이렇게 지금 생명선 크게 밀려났다가 돌파, 지지, 돌파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제 요 지뢰 시그널 자리 돌파를 하고 직전의 고점 돌파를 하고 그래서 요게 의미 있는 양봉입니다. 강하다면 탄력적으로 가면 바로 가도 이상할 게 없고 조정을 잘 받아주면서 이어지는지 그게 좀 기간이 짧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진다면 추세적으로 이제 요 캔들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선 지켜가면서 움직일런지 앞으로 2차전지 쪽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뭐 프로티나도 지금 요 캔들 나왔으면 뭐 바로 또 올려줘야 참 좋겠고요. 나이백도 제가 올려드리는 포스팅 보시면 계속 추가적인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시장은 좀 흔들리지만 좀 살아있는 종목들도 계속 체크해 보시고 오늘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